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국무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만 지역에서는 후폭풍이 거센데요.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김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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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인천 지역 시민단체 70여 곳이 4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은 헌정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내란죄입니다. 이런 자를 저희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즉각 끌어내려야 합니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자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새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계엄령은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의연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고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이 위헌적인 계엄에 분명히 맞설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의연하게 자리 지켜주기로 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령이 선포되자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에 반대한다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단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엄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계엄령으로 국회가 폐쇄되자 김포시의회와 부천시의회 등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앞에 모여 밤새 시위에 참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이번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44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상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계엄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계엄 내란 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들도 시국대회에 집결해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였다고 비판했고 기초 의원들마저도 그 계엄의 대상자로 속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우리 기초 의원들의 입을 막고 의정 활동을 막고자 했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지역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끝낸 지가 바로 하루 전인데 적시적소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예산을 배분을 해야지 되는데 참 너무나 참담했다. 우리도 이 지금 탄핵이라는 게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여당에 동참하라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강도는 민주당과는 다소 차이가 나고 또 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0명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동참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표를 던진 한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계엄 해제 이후 당 내부의 충격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대통령 탈당과 같은 중요 사안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가도 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예산 삭감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까지 해야 하는지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물론 무수한 탄핵 발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정부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라를 결단낼 정쟁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봉헌해야 합니다. 요건 자체가 해당이 되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꼭 계엄 평시 사태에 비상계엄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기초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은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단절시키는 것이며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이라는 국가적 상황에 정치적 판단으로 여야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기초의회가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80회 2차 정례회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대통령 비상계엄령 여파로 4일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부천시의회 3개 상임위는 당초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는 일정을 오는 6일로 미뤘고 행정복지위원회만 오후로 일정을 늦췄습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비롯해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아직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야 하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일으킨 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데요. 어젯밤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에 은평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 앞, 경찰과 국회의원, 취재진, 시민들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 뒤 은평구는 부구청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행히 계엄은 해제됐지만 은평구는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주민 혼란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습도시 국제회의 관련 해외 출장 일정 일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은평구에는 계엄 해제 소식에 일단 안도하는 상황입니다. 계엄이 유지됐을 경우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의사일정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해산에 관련된 그 계엄문에 이렇게 지금 문구를 봤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방자치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지방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약을 둔 것에 대해서 그 또한 강한 유감이고요. 거리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정쟁 이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상해요.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 건데 민생에 힘써야 되는 상황인 건데.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지역사회는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례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4일 여야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제327회 정례회 일정에 전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서민 경제를 보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제32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150여 건을 심의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은평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 가는 고양은평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2031년 개통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은평구 세전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갑니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며 열차는 고무차륜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세전역까지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이 걸렸으나 고양 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공사장도 30개 더 늘려 18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